서울 아파트보다 쉽고 안전하다. 쉽게 투자 가능하다. 한국인도 미국 내국인들처럼 같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영주권이 없어도 된다.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된다. 한국에 거주하셔도 된다. 얼마나 쉬워요. 오늘은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의 김효지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주 미국 부동산 전문기업 턴키 글로벌 리얼티 대표 김효지입니다. 대표님 이번에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네. 이 책은 좀 어떤 책인지도 소개 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매년마다 보면은 경제 전망책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께서 네. 궁금해하시는 게 다가오는 해에 경제가 어떻게 될까? 올해는 경제가 이랬는데 네. 또는 답답했는데 내년에는 뭐 사이다 경제가 될까? 궁금해들 하시듯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트렌드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그 코로나라는 그 특이한 어떤 상황을 지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자체에서는 코로나라는 그 특이한 상황 자체가 하나의 대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팬데믹 전에 부동산 시장은 어땠는가? 팬데믹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땠는가? 네. 예,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팬데믹 이후로 모든 세계의 라이프 스타일이 상당히 급변을 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급변을 했어요. 왜냐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니까 부동산의 어떤 트렌드도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흐름이 이제까지 있었던 10년, 20년 동안의 전통적인 미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하고 코로나 이후의 흐름이 너무나 급변을 했기 때문에 대전환점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이후에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과 네. 트렌드들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제가 미국 부동산에 대한 서적들을 서점에서 좀 보긴 했었는데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진정하게 우리가 투자자로서 알아야 되는 네. 트렌드에 대해서는 알려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트렌드를 알려야 되겠다. 우리가 사막에서 우산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트렌드를 알아야지. 네. 내가 정확한 투자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러한 트렌드가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타이밍도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읽어야지만이 또 타이밍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취지에서 이제는 매년 네. 미국 부동산 트렌드를 경제 전망책처럼 출간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두 번째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 책 그 부제가 너무 인상 깊은데 네. 그 미래의 불을 보는 새로운 시각. 네. 여기까지는 뭐 다른 재테크 책이랑 네. 비슷한데 이게 되게 마음을 딱 울리는 것 같아요. 네. 서울 아파트보다 쉽고 안전한 미국 부동산. 네. 사실 이게 미국 부동산 하면 약간 네. 뭔가 미국은 좀 가깝지만 먼 나라. 네. 많이 아는 것 같으면서도 네. 뭔가 이제 실제로 재테크를 하고 이런 네. 거는 쉽지 않고 처음에 네. 주식 투자도 한국 주식은 좀 네. 익숙한데 미국 주식만 해도 힘들었는데 네. 근데 어떻게 보니까 또 익숙해지긴 했네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김효지 대표님을 통해서 미국 네. 부동산도 그렇게 가까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 하나하나 한번 질문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러면 왜 우리가 네. 서울 아파트보다 쉽고 안전한 미국 부동산이라고 하셨는데 네. 정말 그러한지 궁금하고 네. 왜 미국 부동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질문하신 거 서울 아파트보다 쉽고 안전한 미국 부동산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네. 설명드릴게요. 대표님께서도 그러니까 서울에 물론 아파트가 있으시겠지만 사실 아파트를 살 때 네. 기본적으로 얼마의 돈이 있어야지 살 수 있나요? 지금 뭐 서울은 평균 12억, 13억이라고 하니까요. 네, 네. 그러면 대출을 받더라도 네. 대강의 본인 자금이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최소 뭐 50%
그 정도도 많은 거고 네. 그 이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1억 가지고는 못 사잖아요. 그럼요. 1억 갖고는 절대 못 사죠. 네. 1억 갖고는 저기 지방 가야 네. 그래도 겨우 찾을 겨우 수 사줄 있잖아요. 수 있어요. 네. 네. 자, 미국은 1억도 안 되는 돈으로도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대부분이 생각하시는 게 음. 뭐냐면은, 아, 미국 부동산, 미국에 이민을 한다, 미국의 자녀 교육을 시킨다. 그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아, 여기는 상위 1%의 맞아요. 사람들만 누리는 거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런데 의외로 그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2022년부터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2007년부터 한국하고는 이런 투자자들하고 인연이 있었으나 이제 팬데믹 이후로 해서 그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미국 부동산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미국 자체에는 50개 주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50개 주마다 법과 규정이 다 틀려요. 네. 그리고 이미 옛날부터 대도시인 오래된 도시, 거대 대도시라고 불러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이제 그런 데는 이미 비싼 지역이고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들이 요즘에 많은 인구가 그쪽으로 유입되면서 많이 지금 뜨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만 불대, 네. 네, 그 정도의 집을 4억이네요. 네,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 외국인 융자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25% 본인 자금만 있으면은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8천만 1억이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부동산이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네. 미국은 지금 주택 대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급이 너무 모자래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의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오르고 있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네.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공급도 많으면 가격은 오르죠. 음. 근데 한국에서는 미국 부동산도 한국의 부동산처럼 똑같을 거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익숙한 곳에서 내가 보고 들은 그렇죠. 것이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모든 경제 사이클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사이클은 음. 나라마다 틀려요. 음. 네. 그리고 같은 나라라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워낙 거대하니까 같은 나라라도 50개 주마다 부동산 시장 사이클이 다릅니다. 네, 항상 동일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그게 시장 사이클이라는 것은 어차피 인구가 흐르는 쪽, 그렇죠.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은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인구가 빠지면 수요가 줄어드는 거고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맥은 어디 있느냐? 인구가 유입되느냐, 인구가 빠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 아파트보다 쉽고 안전하다. 쉽게 투자 가능하다. 한국인도 미국 내국인들처럼 같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영주권이 없어도 된다.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된다. 네. 한국에 거주하셔도 된다. 네. 얼마나 쉬워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지는데요, 질문이. 네. 네. 그러면은 네. 한번 좀 드려보면은 네. 우선은 그러면 그 미국이 50개 주죠. 네. 그럼 50개 주에서 네. 저희가 우선은 좀 네. 아까 사이클이 다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저희가 좀 네. 주목할 수 있는 주는 어디예요? 지금 주목하고 있는 주는 미국 전체에서 인구가 어디로 많이 흘러가는가를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네. 팬데믹 이후로 인구가 어디로 많이 흘렸냐면은 일단은 도심보다는 도심 외곽으로 많이 흘렸어요. 네. 왜냐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지는데 네. 그때 당시를 다시 회상을 하시면은 두려웠단 말이에요. 전염병이고 다 쓰러져가고 죽기도 하고 그리고 봉쇄도 당하고 가게 문도 못 열게 하고 얼마나 두려웠어요. 다들 생각했던 게 뭐냐면 경제 위기다. 그렇죠. 이거 2008년도 세계 경제 위기보다 더 심할 것이다. 그렇게 다들 생각했는데 정책적으로 이제 완화 정책, 저금리 정책으로 오히려 돈이 많이 풀리게 된 네. 이제 그런 결과로 경제 부양은 됐었으나 그에 대한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오히려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안전성밖에 없었어요.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도심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성을 고려해서 도시 외곽으로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경제성, 이제 두렵죠. 그러면은 굳이 내가 높은 집값, 높은 임대료를 주고 닭장같이 고밀도 있는 그런 데서 내가 살 이유가 없다. 네. 좀 더 똑같은 돈으로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가자. 네. 그래서 1선 도시보다는 2선 도시로 많이 이주를 했어요. 1선 도시라는 것은 옛날부터 대도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 비싼 도시. 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뉴욕,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뭐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로스앤젤레스 네.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그런 쪽에서는 인구가 많이 빠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인구가 어디로 흘렸느냐? 어디로 갔느냐? 예, 애틀란타, 조지아주에 있는 애틀란타, 텍사스 주에 있는 달라스, 휴스턴, 오스틴 이런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아는데? 그거는 너무나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게 미국에서는 뉴홀이라는 이삿짐 센터가 있어요. 네. 그게 네이션 와이드로 굉장히 그 50개 주를 다 커버하는 체인이군요. 체인인데요. 네. 거기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삿짐을 쌌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최종 목적지, 종착지가 어딘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 뉴욕에서 짐을 싸가지고 아틀란타에 정착하고 네.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짐을 산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거기에 가까운 피닉스, 거기와 가까운 라스베가스, 네. 가까운 오스틴, 애틀란타 이런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인구가 이러한 이선 도시 인구가 많이 몰렸던 거고, 그리고 근데 죄송한데 네, 그 진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네. 모르니까 막 텍사스 네, 그리고 뭐 휴스턴 아까 네. 얘기하신 네. 피닉스 이런 데가요. NBA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네. 뭐 야구나. 네, 근데 그런 데가 이선 도시인가요? 네, 아, 그래요? 네. 그 뉴욕이나 막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비유하면은 비유하면 훨씬 작은 도시예요. 작다기보다는 약간 신도시 개념.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뉴욕, 시카고, 어.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네. 이런 데는 오래된 도시라서 집의 연식이 100년 된 집, 그렇구나. 뭐 50년 된 집이 기본인데 네. 이러한 피닉스 그리고 달라스, 애틀란타는 일단 50년 된 집은 안 팔려요. 거의 너무 오래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도시가 옛날에 지금 여기도 그렇잖아요. 종로하면은 되게 좁잖아요. 네. 도시 계획이 옛날로 해왔기 그렇죠. 때문에 길을 넓힐 수도 없고 네. 마음대로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음. 그러나 신도시일수록 예를 들어서 뭐 판교라든지 또는 뭐 더 동탄 이런 데는 새로 지으니까 길부터 그렇죠. 먼저 뽑아 놓으니까 좀 더 크게 맞아요. 들어쓰잖아요. 네. 그 차이라 보시면 돼요. 네, 이건 그렇구나. 방송에 안 나오는 거죠? 나오나요? 편집하시나요?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도시를 우리가 이선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전의 세계와 팬데믹 이후의 세계가 틀리다. 그건 라이프 스타일이다. 네. 라이프 스타일 바뀌었다. 네. 우리가 팬데믹 이후로 라이프 스타일의 대표적인 변화를 생각하면은 대표님도 아시겠지만은 원격 근무, 그렇죠. 재택 근무가 등장을 했어요. 맞아요. 그것이 이제는 고착화가 됐어요. 우리 일상에 이제는 그건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나 재택 원격 근무 안 해가 아니라 코로나가 종료됐음에도 그러한 근무 방식이 기업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의 그러한 방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기업들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면 뭐 화요일, 목요일은 출근을 하고 월수금은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100명이면 50명은 원격으로 근무하고 50명은 오피스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일부가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의 변화만 가지고도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하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원격 근무인데 출퇴근 안 하는데 내가 뉴욕에 직장이 있지만 내가 뉴욕에서 출퇴근 안 할 건데 굳이 뉴욕에 살 이유가 뭐가 있냐? 그렇죠. 그러면은
집값이 거의 3배가 저렴한 지역이 있는데 더 살기 좋은데 똑같은 월급을 받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내가 120만 불짜리 집에서 또 많은 임대료를 주고 거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40만 불짜리면은 오히려 뉴욕에서 바라봤을 때는 거의 200만 불짜리 집인데 네. 그런 데서 좋게 아주 넉넉한 공간에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형 자체가 부동산 시장을 또 변화시켰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선 도시에서 이선 도시 이주가 가능했죠. 그리고 도심에서 도심 외곽으로 이주가 가능하죠. 네. 네. 그리고 사실 그 인구가 왜 그렇게 흘러는가에 대한 그 데이터는 우리가 유호를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과 또 인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인구 센서스, 예, 인구 조사국에서 매년 인구의 흐름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 데이터를 한번 봐야 되겠네. 왜냐면은 온라인에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에서도 얘기를 하기를 뭐냐면은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 그리고 국내 순이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 그리고 또는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에 이주를 해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을 분류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가장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곳은 인구가 유입되는 곳이 좋다고 하더라. 당연히 인구가 흐르는 곳에 수요가 느니까 집값이 더 안정적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지.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더 많은 지역. 네. 그쪽이 더 선호가 될 수 있다.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많은 지역은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더 많다는 거기 때문에 젊은 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자리가 많다는 거거든요. 네. 역으로 얘기를 하면. 네. 그래서 더 살기가 좋은 거죠. 일자리가 많으면 유효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수요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국내, 미국 내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 네. 예, 그게 또 중요해요. 그러면 또 그런 지역은 왜 그럴까? 살기 좋으니까. 왜 살기가 좋지? 그러면은 뭐 물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제순 위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거는 투자자들이 가끔씩 미국 와서 머무는 정도의 네. 어떤 인구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에서 우리가 투자 선별 지역으로서 봐야 되는 핫포인트로 제가 그거 하나를 넣은 게 있는데요. 거기서는 넘버 1 달라스, 휴스턴, 오스틴 그리고 넘버 2 넘버 3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리가 애틀란타, 조지아 그리고 워싱턴 DC가 있는 그 버지니아 지역. 다 유명한 도시들인데요. 예. 그리고 피닉스, 아리조나주에 네. 있는 피닉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이애미, 플로리다주. 와, 다 좋은데요. 네. 다 들어본 도시인데요. 다 들어보셨죠? 다 비쌀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거기에 유입이 엄청났어요, 인구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마이애미, 플로리다주 그리고 워싱턴 DC, 버지니아를 이어주는 수도권 통합 지역이라 그래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 인구 증가도 아니고 국내 순 이주로 된 인구 증가가 아니라 국제 순 이주가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인구가 유입되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 빠져버렸을 때는 유효 수요가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러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더 유심하게 보신다면은 어디에 투자를 할지가 벌써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안정적인 투자란 말이에요. 네. 그럼 안정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지역 선정 포인트로서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그러한 이유로 해서 인구가 이제는 다르게 흐른다. 그러면은 인구가 빠지는 곳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인구가 흐르는 곳에 투자하시겠어요? 인구가 흐르는? 그렇죠. 네. 인구 유입되는 곳에 유입되는 하셔야 하는 곳. 거죠. 네. 그러니까 인구라는 것은 항상 바뀌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부동산의 가치는 왜 가치가 바뀌어요?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그죠? 그렇죠. 10년 전에는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막 몰렸는데 네. 어느 순간에 그 지역에 안 좋은 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간다든지 또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위험 도시가 됐다든지 그러면 또 사람들이 빠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빠지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줄고 공급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수요가 줄면은 가격이 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부동산에서는 넘버 원 무엇보다도 먼저 봐야 되는 게 사람들의 움직임을 주시하셔야 돼요. 그러기 전 트렌드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거 대표님 말씀에 점점 빠지게 되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미국 부동산이라고 해서 이게 한국 부동산도 지금 너무 어렵고 골치 아픈데 네. 이게 미국으로 간다고 해서 되게 좀 마음에 이른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네. 보실 때 한국 네. 부동산하고 지금 미국 부동산하고 이렇게 네. 좀 두 개를 나눠서 보면 네. 기회가 네. 미국 부동산 쪽에 더 많다는 그 작은 데 네. 비해서 네. 많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어렵지만 네. 제 친구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은 네.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하면 네. 좋다는 거예요. 기회가 그렇죠. 열려 있고. 네. 그러니까 근데 한국은 너무 막 치열하고 네. 좀 잘해도 네. 너무 이제 일자리나 이런 것도 좀 제한되어 있는 네. 것 같고 좋은 네. 일자리 같은 네. 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부동산도 약간 그런 맥락이랑 비슷한 건가요?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 부동산 비교했을 때 한국 부동산을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한국에서 바라본 그 부동산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첫 번째는 너무 자본이익에만 중점을 두는 투자다. 시세 차이. 네. 그리고 아예 한국에서는 현금 흐름의 개념을 몰라요. 네, 수동소득. 월세. 네, 월세 개념. 그리고 항상 능동적으로 일을 해서 그리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남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부자들은 끊임없이 수동소득을 창출해요. 네. 그리고 끊임없이 수동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만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틀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투자의 다양성이 너무 제한적이다. 예, 사실 제가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수년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한국에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었을 때 투자의 다양성이 너무나 적다.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거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네. 팬데믹 이후에는 모든 세계가 이제 빨리 바뀌고 있어요. 네. 그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제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더불어서 살고 있거든요. 심지어 제가 대표님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미국에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협회라는 게 있어요. 예, 참 생소하죠. 네. 왜 미국에는 그런 협회가 있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 협회에서는 매년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는 거래액과 네. 거래 수를 네. 환산을 해요. 그리고 데이터에서 발표를 해요. 네. 매년. 네.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궁금하잖아요. 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움직여서 부동산의 가치가 바뀌는 거다 그랬잖아요.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인구가 얼마만큼 늘었는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오잖아요, 미국으로. 네. 그럼 미국에다 돈을 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또 어떻게 돼요?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죠. 그리고 수요가 어떤 해는 굉장히 늘었어요. 그죠? 그러면 공급이 변하지 않고 수요가 느는 해는 어떻게 돼요? 집값이 또 올라가잖아요. 이런 모든 거를 관찰하기 위해서 외국인 부동산 투자협회에서 매년 거래액과 거래 수를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 하는 사람들이 많나 보네요. 엄청 많은 거죠. 협회 정도 만들 정도면. 네. 와. 그리고 또 두 번째 NAR, 미국 부동산 중개협회라는 곳에서도 네. 국제 거래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해요. 매년. 예. 그럼 거기에서 이번에 상위 5위국을 발표를 했어요. 1위가 어딜까요? 미국? 중국. 중국. 네. 중국에서 왔다고요? 그렇죠. 미국 네네. 부동산을 네. 구입하는 국제 네. 투자자의 넘버 1이 중국, 넘버 2가 멕시코, 넘버 3
캐나다, 넘버 4 인도, 그다음에 넘버 5가 콜롬비아예요. 그렇구나. 남미서 분들이 많이 사네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중국, 인도. 중국, 인도는 상위 5위 구간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은 리스트에 아예 없어요. 네. 예,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아시아의 나라보다도 오히려 대한민국에서는 투자의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인도가 급부상을 했어요. 네. 왜 인도의 그 투자자가 국제 투자자가 미국에서 구입을 한 거래액과 거래수가 늘었냐면 GDP 성장. 인도가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똑똑한 거죠. 셈이 바르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자국의 돈을 기축통화,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예. 중국 경제가 불안정할수록 정책적으로 불안정할수록 돈의 흐름이 미국으로 옵니다. 맞아요. 부자들만 빠져나가고 있다. 네. 그래서 신기한 거는 2017년, 2018년도에 기록을 보면 독보적으로 중국인들이 넘버 1위였는데 그때도 엄청난 거래수와 엄청난 거래액을 중국 사람들이 썼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때 중국 정부에서 이제부터는 중국의 돈이 해외로 나가는 거를 맞겠다. 어느 정도 이제는 제한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네. 그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돈을 미국으로 가장 안전한 미국으로 보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막 이제 솟았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중국인들이 미국 부동산 구입하는 그 거래수나 거래액이 또 내려갔어요. 그때는 트럼프 효과, 무역 전쟁 때문에. 네. 패권 전쟁. 예, 패권 전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경제 상태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어떤 문제도 아니고 환율의 변동의 문제도 아니에요. 국제 투자자들이 왜 그러면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의 기록을 보면은 네. 넘버 원이 뭐냐. 강력한 법률 체제, 강력한 세금 혜택, 안정적인 정부, 기축통화 달러의 확보, 그렇죠. 미래의 자녀의 교육, 미래의 이민 이런 것들로 미국의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이유였고요. 더 통틀어서 가면은요. 한 나라가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인도나 한 나라의 정책적인 부분이 불안정할 때 그리고 한 나라의 경제가 불안정할 때 그때 오히려 미국 부동산에 구입하는 거래액과 거래수가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네. 금리도 비싸. 그죠? 금리 뭐 계속 연준에서 오르는 게 그건데 네. 금리도 비싸 환율도 달러 강세인데 왜 사지? 국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환율보다도 금리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안정성이에요. 경제적인 안정성과 장기적인 성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환율은 어차피 바뀌어요. 또 환율도 상세가 될 수 있어요. 환율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환율 전략으로 가면은 충분히 달러 강세이더라도 그걸 만회할 수가 있는 전략들이 있어요. 네. 금리 물론 금리가 중요하죠. 금리가 중요하지만은 금리의 모기지 그죠? 우리가 모기지를 받는다, 융자를 받는다. 그거 외에는 금리 신경 쓸 게 뭐 특별히 없단 말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모기지 금리에 대한 이자 부분은 세금 공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3%로 이자를 받는 거나 6%로 이자를 받는 거나 한 달에 내는 모기지 상환 금액은 얼마 차이가 나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세금 공제를 받아버리면은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거는 모기지 기준금리 환율의 변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안정성, 장기적인 성장이 가장 으뜸되는 주된 이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주변에서 꽤 자산이 있으신 분들, 네. 뭐 진짜 뭐 엄청난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순자산이 30억 정도면 네. 1%라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몇 명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냥 뭐 반포나 강남 아파트 하나 사면 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너무 이제 집중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막 이제 북한이 막 미사일 쏘고 이러면 네. 옛날에는 걱정이 안 됐는데 네. 지금은 모든 전 재산이 글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네. 걱정이 돼서 네. 이제 요즘에 또 비트코인 같은 게 뜨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 보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네.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는 건 네. 아니지만 계속 생각이 도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국제적으로 부동산도 자산 배분을 할 수 있고 네. 충분히 또 다 이렇게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맞아요. 그래서 국제 투자자들이 네. 대부분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산을 분산시킨다. 음. 리스크를 분산시킨다. 그러니까요. 예, 한쪽에 몰지를 않아요. 네.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맞아요. 넣지 말아라. 네. 예. 그런데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려고 그래도 네. 뭘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알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적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미국 주식 얘기하셨는데 네. 미국 주식도 한국에 알려지기까지 맞아요. 상당한 시간이 걸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익숙해지니까 이제 쉽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들어올 때는 상당히 또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음. 이제는 미국 부동산이라는 거죠. 이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거와 그렇죠. 알고 안 하는 거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몰라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는 안 해도 된다. 음. 그러나 알기는 알아라. 그리고 어디까지 하는 거는 의사 선택, 그죠? 의사 결정은 본인들이 하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지역들이 네. 만약에 아파트 그러면 집을 한 채 사는 건가요? 그 네. 집 주택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파트도 있는 거고. 예, 미국은 네. 아파트의 개념이 틀려요. 그러니까 한국은 부동산 하면 아파트, 그렇죠. 부동산 투자하면 아파트, 어떻게 하면 아파트 장만, 전부 음. 아파트가 주된 키워드라면 미국은 유형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주용 부동산이라도 아파트는 거주 목적이지만 거주용이지만은 미국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오히려 유형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전부 다 임대거든요. 네. 한국은 소유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아파트의 개념은 미국에서는 콘도예요. 예, 한 유닛을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느낌이고 네. 미국의 아파트는 굉장히 넓어요, 커요. 그러면 그거를 어떠한 투자자가 기간 투자자나 아니면 엄청난 재벌의 어떤 투자자가 사서 다 임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다세대 주택 중에서 4채 이상이 붙어 있는 거, 5채 이상 붙어 있는 것부터는 상업용 융자라고 그래요. 모기지라고 그러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아파트는 상업용 융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주용 부동산에는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콘도, 코업, 네. 그리고 두플렉스 2개 붙은 거, 트리플렉스 3개 붙은 거, 포플렉스 4개 붙은 거. 네. 예, 그거를 다 거주용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거 다 말씀해주신 거주용 부동산이 지금 네.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있죠. 그렇군요.